삼성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평가로 많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큰 이유는 커머디티라는 것 때문이었던 거죠. 왜? 언제 다시 사이클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얘를 더 사고 싶지만 다시 사이클 다운턴이 오면 어떡하지의 걱정들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PD님 물어보신 모든 질문에 다 숨어있는 뜻은 그거예요. 다시 내려가야지 않을까요를 다른 말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메모리가 커스텀화가 되어가는 것까지 오면 메모리 입장에서는 역할 변화에다가 아예 이 자체의 속성 변화까지 올 거니까 아마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게 답은 못하겠지만은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알겠고 지금 얘기로 그러면 앞으로는 저평가가 좀 달라질까요 하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반도체를 맡고 있는 김창욱입니다. 저는 금속공학과를 전공해서 처음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지금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코딩을 하다가 컨설턴트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 BCG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BCG라 부르는데요. 약 한 13년 전쯤 조인을 해서 그때부터 반도체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제 반도체 과제를 하다 보니 어느덧 이제 반도체를 좀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의 AI의 성장은 메모리가 얼마나 이거를 빨리 보완해 주느냐 혹은 맞춰 주느냐가 핵심이 되어버렸다. PC 모바일 시대의 메모리는 잘 맞춰주는 보조기억 장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AI의 미래 발전에 어찌 보면은 뒷다리를 당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게 혁신이 더 일어나 주길 바라고 이게 커질수록 AI가 커진다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는 살짝 애매해도 엄청나게 GPU만큼 이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역할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위상이 올라간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와의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냐라고 하면 맞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느냐가 되게 바뀐 거고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떤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입장에서 기술 발전에 대한 일종의 바틀렉을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왔을 때 크게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수요는 견고하고 너무 더 성장해야 되지만은 지금 뭐 전력 등의 이슈로 바틀렉이 되어 있다. 공급 자체도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오긴 어렵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HBM의 4E부터 나오게 될 커스텀 HBM이라는 얘기 이미 들어보셨을 테고 이미 구글 포함해서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까지도 다 커스텀 HBM을 이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HBM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기억 장치를 넘어서의 의미의 역할에 부여에 더하기 메모리의 가장 큰 문제 커머디티라는 걸 벗기 시작하는 거죠. 커스텀이란 커머디티 반대말이잖아요.
커스텀화가 되어 간다는 건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의 용처와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사이클 자체가 크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질문에 다시 답으로 돌아가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평가로 많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큰 이유는 커머디티라는 것 때문이었던 거죠. 왜? 언제 다시 사이클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얘를 더 사고 싶지만 다시 사이클 다운턴이 오면 어떡하지의 걱정들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PD님 물어보신 모든 질문에 다 숨어있는 뜻은 그거예요. 다시 내려가야지 않을까요를 다른 말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계속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게 메모리가 커스텀화가 되어가는 것까지 오면 메모리 입장에서는 역할 변화에다가 아예 이 자체의 속성 변화까지 올 거니까 아마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게 답은 못하겠지만은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알겠고, 지금 얘기로 그러면 앞으로는 저평가가 좀 달라질까요 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퍼가 뭐 두 회사 그냥 평균적으로 한 뭐 8에서 11 사이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TSMC는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TSMC만큼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전히 메모리 대 파운드리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커머디티 대 고객 주문형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를 종류를 나눠보면은 고객 주문형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요. 이게 이런 구분을 하면은 중복돼 있지만은 그냥 그 얘기를 그렇게 나눈 이유는 왜냐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를 빼고 나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고객이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제품은 아니지만은 용처마다의 조금의 차이. 파운드리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숨어 있는 게 TSMC의 캐파 투자는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물론 예측을 하고 캐파 투자를 하지만 언제나 제일 첫 번째 고객들한테 그냥 쉽게 말하면 내년에 얼마 쓰실 거예요를 물어봐요. 정확하게는 물어보진 않고 작년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3나노 칩이 얼마나 수요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예측이겠지만, 그리고 고객한테도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TSMC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주문한 제품에 대해서 생산한다는 차별적인, 아까 말했던 시스템 반도체라는 특징도 갖고 있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만큼의 캐파를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적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TSMC가 사실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은 캐파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 보세요. 엔비디아가 TSMC한테 맨날 찾아가서 캐파 모자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캐파 모자르니까는 다시 애플이 와가지고 왜 지금 너희는 데이터 센터에만 신경 쓰고 우리가 최대 고객인데 신경 안 쓰냐, 계속 이러면서 캐파 투자를 요구를 하지만 TSMC의 캐파는 항상 듣는 말은 제가 들었던 한 10년 동안 모자라단 말밖에 없어요.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돌아와 보면 파운드리는, 그리고 TSMC처럼 1위 파운드리는 자신이 캐파 투자를 조절할 수도 있고 필요한 캐파가 얼마인지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고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TSMC랑 우리 지금 메모리 역할이 바뀌고 커스텀화가 된다고 해도 20의 펄을 받을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0의 펄을 받고 있는 거는 여전히 아까 말했던 다운턴에 대한 우려들인 거고, 그러면 아마도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커스텀 HBM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가 꺼지지 않는 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만큼 유사하게 혹은 파운드리의 수요만큼 유사하게 따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펀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방은 모르겠어요. 향방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 중에 저는 뭐 각각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너무 잘 만들고 있고 업계 리딩을 하고 있고 마켓쉐어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발 속도도 빠르니까 마켓쉐어도 높은 이런 선순환을 타고 있는데 저는 삼성한테는 역전 어퍼컷이 한 방에 있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와 어드밴스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나뉘어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그 시장에서의 요구는 일단 엔비디아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파운드리 부족이 굉장히 큰 불편함이에요. 파운드리의 캐파가 부족하니까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엔비디아 칩이 부족하면서 이거를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파운드리가 받쳐주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당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파운드리의 칩을 만드는 캐파는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캐파가 모자라요. 그 어드밴스 패키징이 이제 엔비디아의 칩 하나에 HBM 6개를 붙이는 이 패키징 COWOS라고 코어스라고 불리는 방식의 패키징인데 이게 캐파가 또 모자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패키징 캐파만 늘릴 수 있으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엠코어라는 회사나 ASE라는 회사를 문을 두들기면서 니네 혹시 이거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막 달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의 강점은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안에 또 똑같이 TSMC처럼 어드밴스 패키징, 아이큐브 뭐 이런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이 패키징 기술이 인정을 받고 파운드리가 일단 뭐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래 파운드리를 맡기고 패키징을 위해서 뭐 파운드리를 맡기고 패키징을 맡겨 그러면 삼성은 여기에 힘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 대신 그 패키징에 HBM 우리 거 붙일게. 그러면 소위 턴키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의 살짝 걱정 포인트는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칩을 갖게 되고 패키징을 붙게 됐을 때 삼성의 HBM이 쉐어가 크게 올라오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고객이 HBM이 하이닉스께 더 좋으니까 삼성한테 미안하지만 HBM은 삼성 걸로 붙여줘 라고 하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도 이걸 하나하나의 뭔가 역전 어퍼컷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81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조 85% 늘어났고 한 시장 조사기관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 788억 5천만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92%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왔는데요. 뭐 예상은 하셨지 않아요? 다들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다 였고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는데 주목할 점이 어디 있었냐면 저는 일반 그냥 컴퓨팅 칩에 있지 않았고 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매출에서 있었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꿈이 여기 이제 보면은 칩 간 연결, 그 다음에 렉 간 연결, 그 다음에 뭐 서버 전체 DC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NVLink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하기 위한 스위치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시장을 크게 가져갔던 영역인데 엔비디아가 자체 기술들로 인해서 이 전체의 연결을 해가는 것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과거 대비.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칩 간 연결부터 이거를 크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화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알고 있었겠지만 눈에 나타나는 네트워킹에 관련된 매출들, 결국은 이게 엔비디아를 사는 고객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크게 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DC 전체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 DC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가면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됐을 때 엔비디아가 고객을 납기나게 될 능력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삼성 하이닉스의 영향, 아까 네트워킹만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가 커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안 중에 HBM을 떼놓고 생각하는 대안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의 TPU 아니면은 이제 세레브라스 이런 회사들이 HBM을 안 쓰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일단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HBM을 쓰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나올 파인만이나 이런 세대로 가더라도 이제 그 인수한 그록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록을 얹지만 여전히 거기에 HBM을 같이 붙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칩당 혹은 패키지당 들어가는 HBM의 덴시티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NPU 칩들을 그렇게 NPU 칩들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하이닉스 다시 그리고 전체 볼륨에 HBM을 써야 되는 전체 볼륨 자체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 하이닉스에게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호재로 올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쌀로는 좀 표현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옆에 손안에 근처에 전자제품이 있으면 걔는 반도체다.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고 계시는 분조차도 그 안에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는 메모리와 다른 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그냥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은 늘어나는 거예요. 수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늘어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무언가를 자꾸 얹혀주고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드론이 됐든 아니면 요즘 택배 해주는 로봇이 됐든.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끊임없이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인간의 문명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유일한 산업 아니냐. 그래서 그냥 가장 여러분들께 한마디로 정리하면 쌀이고 효자 투자 종목일 것 같다 입니다.